자, 이번 시간은 열 너비 조정과 행 높이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페이지를 보시면은 컨트롤 아래 방향키 누르세요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행의 높이를 조정하는 것이고요. 자,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자, 열 너비 조정하는 완전 기본은 열 경계선을 드래그하여 조정. 이건 무조건 알고 계시는 거고요. 이런 것까지 알아두면 너무 좋더라 이거죠. 자, 여기 표가 있는데요. 자, 열과 열 사이에 경계선이 바로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열 경계선에 마우스 포인터 현재 I자 모양인데요. 얘를 그 경계선에 쓱 가져가면 좌우 화살표 방향으로 돼요. 자, 이것은 현재 드래그하면 요 경계선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소리죠. 자, 줄이고 싶어요 얘를. 그러면 경계선에다 대서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면 그때 버튼을 누르고 쭉 드래그 놓고요. 오른쪽으로도 쭉 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경계선을 드래그해서 열 너비를 맞추는 게 완전 기본이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자, 좀 더 욕심을 부리면 이제 컨트롤 키와 Alt, Shift 키를 이용해서 열 너비를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많이 해보시면서 이렇게 되는구나를 느껴보세요. 자, 요 첫 번째 L을 너비를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셀 블록을 잡아요. 그래서 하나만 잡으셔도 되고요. 두 개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뭐 다 잡으셔도 상관없고. 자, 포인터가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요 셀의 오른쪽 선에 요 블록된 데 여기가 하나 걸렸으면 이 선은 같은 형제예요. 즉 얘가 밀리면 이 밑에 거도 한 선이 한 선이기 때문에 같이 늘어나거나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했었죠. 자, 이 상태로 그냥 해놓고 컨트롤을 누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 얘가 늘어날 때 여기를 보세요. 요 끄트머리 이 전체가 주느냐 느느냐도 한번 보세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 늘릴게요. 오른쪽 방향키를 누를게요. 그러면 표가 늘어나더라. 짠짠짠. 자, 이렇게 되죠. 얘가 늘어나는 만큼 표 전체가 늘어난 거예요. 왜요? 나머지 애들은 열 너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얘가 늘어나는 만큼 표의 전체가 늘어나는 효과가 되더라. 줄이면 당연히 표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자, 전체의 열 너비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블록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물론 다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잡으면 이 셀 블록에 요 선들이 지금 다 걸려 있단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왼쪽 방향키를 쿡쿡쿡. 자, 어때요? 셀 블록에 걸쳐 있던 이 너비들이 일괄적으로 다 늘거나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요 두 개만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블록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두 개만 줄여주는 거죠. 다시 늘릴 수 있고요. 자,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얘를 아까 늘렸었어요. 표 전체 늘어났죠. 컨트롤 방향키로 해서. 이번에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좌우 방향키를 눌러보자 라는 소리예요. 자, 블록을 또 이렇게 잡을게요. 이번에는 Alt키 누르고 늘려볼게요. 오른쪽. 자, 보세요. 표 전체가 늘어났나요? 그대로죠? 이 위의 표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얘랑 너비를 똑같이 이렇게 늘렸는데 옆에 있던 애가 줄은 효과가 난 거죠. 그런가요? 여기 있으면 늘리면 오른쪽에 있는 셀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얘가 늘어난 만큼 얘가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표 전체의 길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이에요. 자, 여기다 두고 Alt 누르고 줄이면 어때요? 표 전체의 길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얘가 줄어든 만큼 또 옆집 애가 괜히 늘어났죠. 가만히 있는데 이득이 생겼어요. 자, 이게 Alt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사용한 그런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말뜻 이해되겠죠? 블록 설정된 열 너비가 늘어나면서
오른쪽에 있는 셀의 너비가 줄어든다. 반대로 블록 설정된 열의 너비가 줄어들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셀의 너비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 전체가 늘거나 줄어들지 않고 표 전체의 길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번에는 Shift 키를 가지고 좌우 방향 키를 눌렀을 때 어떤 현상 벌어지는지 보죠.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드래그 했을 때 어떤 한 선을 여기 한 군데서 드래그해도 같이 움직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블록이 여기 있었지만 Alt를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이 선 전체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긋나는 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블록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보세요. 이 블록에 맞닿아 있는 이 선만 이렇게 뚝 떨어져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줄여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이때 드래그를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냥 너비 줄일 때 그냥 블록이 없는 상태에서 찍 드래그하면 다 움직이죠. 근데 만약에 블록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놓고 F5키 한번 블록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얘를 마우스 포인터로 이렇게 해도 Shift랑 같은 효과가 나오게 돼요. 자, 이제 Shift 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커서 놓고 F5 한방 Shift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만큼. 자, 여기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이렇게. 얘도 쭉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러니까 계단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죠. 나중에 우리가 실무표 문서 어떤 표를 만들 때 위에랑 아래가 어긋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Shift 키를 좀 기억하셨다가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열 너비 조정하는 방법 했고요. 행 높이 조정도 해보죠. 자, 행 높이 조정은 기본 얘가 얇으면 드래그해서 얘가 늘어나질 않아요. 맨 아래만 드래그해서 늘어나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또 일일이 이렇게 맞추려면 이것도 짜증나요. 그죠? 그래서 이 방법 쓰지 말고요. 행 높이 조정은 무조건 그냥 컨트롤, 블록 설정하고 컨트롤 누르고 아래 방향키 눌러준다 생각을 하세요. 자, 얘네들 다 높이를 할 거니까요. 블록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면 이 선들이 지금 다 걸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은 컨트롤 누르고 위쪽 방향키를 눌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최하로 줄은 거기 때문에 위쪽 방향키는 소용이 없고 일단 늘리는 거죠. 아래 방향키로. 자, 한번 누를 때마다 쿡쿡 늘어나요. 자, 늘어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좀 줄이고 싶으면 그때는 위쪽 방향키가 작동이 되는 거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위에 방향키 누르니까 다시 줄일 수 있고요. 자, 꾹 누르고 있으면 최하로 주는 거예요. 자, 쉽죠? 만약에 이 두 개만 높이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블록을 이렇게 잡고요. 물론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잡고 아래 방향키 쿡쿡. 그러면 블록 잡힌 그 두 줄만 높이가 늘어나게 되죠. 다시 줄이고 싶다. 이렇게. 자, 되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셀의 너비 늘리고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행의 높이를 늘리고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